오죽하면 제가 주식이나 코인이라도 하라고 하잖아요.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야. 한 몇백 잃어보잖아? 뭐 재고 뭐고 간에 하루 종일 그냥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을걸?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현재 와이프랑 연애 시절에 두 번이나 헤어졌고요. 뭐 각각 한 5개월, 6개월 정도. 그러다가 두 번 재회에 성공해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잘 살고 있는 재회 경력자 출신의 연애 상담사 마선생입니다. 재회 때문에 저한테 이제 개인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 중에서 그나마 뭐 초기, 최소한 중간쯤에라도 찾아오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. 수습이 돼요. 근데 정말 제가 막 손을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갈기갈기 다 찢어 발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오셔가지고 마선생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저도 마음이 진짜 참 어렵겠죠. 그런 분들이 제발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오늘의 영상, 재회를 원한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에 그 반응, 그런 얘기 흔히들 합니다. 재회하고 싶으면은 절대 매달려선 안 돼.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. 100% 맞는 말도 또 아니야. 결론부터 말하자면요, 너무 감정적이지 않은 선에서 한두 번 정도 매달리는 건 오히려 필수적이에요. 진짜 진심이야? 나는 아직 너를 좋아하는데 앞으로 나는 어떡하지? 이 정도 반응 괜찮아요. 오히려 되게 정상적이라고. 사랑했던 연인이라면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네. 잘 먹고 잘 살아 택택택택 이런 쿨한 반응이 오히려 더 억지스럽다고.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 이별을 먼저 통보한 남자가 마숙이 잘 지내려나? 연락 한번 해볼까? 그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죄책감이 바로 밀려옵니다. 근데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연락하는 건 진짜 나쁜 놈인 것 같은데. 그래서 연락하는 걸 오히려 더 망설일 수 있다고.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동시에 없애줄 수 있는, 그래도 마숙이는 이별을 원치 않았으니까 내가 연락하면 좋아하지 않을까? 그 여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별할 당시에는 살짝 매달리는 뉘앙스 정도는 풍겨주는 게 분명 필요해요.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울고불고 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, 내일 뉴스에 변사체 발견됐다 그러면 그거 난 줄 알아라, 이렇게 또 너무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건 당연히 금지겠죠. 왜? 일단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매달리는 모습이 떼쓰는 그냥 철부지 아이처럼 보입니다. 특히나 남자들은요, 그 감정적인 교류에 진짜 약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리는 여자를 보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, 공감하는 마음보다는 얼른 막 그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, 이런 마음이 더 앞서게 되는 거라고.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 입장에서는요, 여자가 그렇게 매달리는 상황이 사랑이라고 안 느껴집니다. 나는 절대 못 헤어진다,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.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 아닙니까? 그 남자를 진짜 사랑한다면 헤어져가지고 힘든 내 자신보다 그동안 힘들어했을,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결심했을 그 남자의 의사를 더 존중해주는 게 먼저잖아요. 그게 사랑이잖아 어떻게 보면. 그리고 두 번째, 저주하고 비난하는 거. 보통 이별을 당한 순간에는요, 감정이 막 요동을 치죠. 제발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? 내가 진짜 앞으로 잘할게, 미안해. 이랬다가도 남자가 안 받아주면 바로 그 다음날 너랑 똑같은 년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, 네가 나랑 헤어지고 뭐 멀쩡하게 잘 살 줄 알아? 이러면요,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도 다 털릴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이건 뭐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, 실제로 현실에서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는요 바로 이겁니다. 어설프게 막 프레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세게 나가야 된다, 이럴 때일수록 막 숙이고 들어가면 안 돼, 이런 코칭을 어설프게 받아가지고 오히려 남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지. 근데 일단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그 이별하는 순간에 중요할까요? 설사 뭐 남자가 잘못을 했고 그걸 인정했다고 쳐, 그럼 뭐 나랑 다시 사귈 수 있습니까? 그래, 다 내 잘못이야, 그러니까 그만하자, 이러겠죠. 그리고 이런 고프레임 전략을요, 너무 케이스 불문하고 막무가내로 펼치는 것도 진짜 문제야. 경우에 따라 가지고 여자가 어떤 잘못을 크게 했어, 그래서 남자가 참다가 이별을 고한 건데 여자가 막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? 당연히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괘씸하게 보이지 않을까요? 그리고 세 번째, 무지성 사과. 단순히 애정이 식어가지고 이별을 고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자한테 뭔가 큰 잘못이 있어. 그게 장기적으로 쌓인 거든 순간적인 거든. 그래서 남자가 참다가 헤어지자, 이렇게 한 상황이란 말이죠. 그러면 여러분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. 그 막 실망하고 화난 감정이 단숨에 사라지겠습니까? 일단 디테일한 사과, 내가 이런 걸 잘못했고 그래서 네 마음이 이렇게 됐을 거고, 솔직한 해명, 내가 이런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건데 그게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할 줄은 미처 몰랐다. 마지막으로 현실성 있는 대책.
앞으로 그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이 정도의 정성은 보여야지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남자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도 필요하죠.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다짜고짜 잘못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진짜 내가 이렇게 빌게 미안해 이런 식이면요 그 사과에 진정성이 안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오히려 그 모습이 너무 가볍게 보여지고 어떻게든 막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? 그런 의미에서 너무 두리뭉실한 일명 너체 이것도 진짜 문제야. 정확하게 콕콕 디테일하게 딱 집어줘야지 남자 마음에 균열이 생기면서 녹아내릴 텐데 그냥 뭐 어설프게 어디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그 너체 샘플 그거 대충 복붙해가지고 막 의미 없는 장문의 카톡 툭 보내는 거 그걸로 그 이별을 결심한 남자의 단단한 마음이 이게 흔들릴까요? 네 번째, 태어난 척 과도한 SNS 플레이. 이별한 직후에 막 1시간 만에 싹 다 사진 지우고 푸사도 다 내리고 누가 봐도 나 이별했어 우울해 죽겠다 이런 감정적인 반응도 분명 문제지만 오히려 나 끄떡없어 잘 살아 아주 그냥 보란듯이 이런 것도 좀 그래요. 당연히 뭐 둘의 커플 사진이라든지 같이 갔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이런 건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자연스럽게 지워야겠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일상을 묵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은요 최소 한 일주일? 열흘 정도는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게 딱 좋아요. 너무 막 보란듯이 다음날 툭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핫플, 뭐 워터밤, 풀파티 막 이런 데서 작정하고 이성들과 막 어울리는 모습들 이건 당연히 진짜 별로죠. 그게 뭐 질투건 복수건 전 남자친구를 의식한 티가 너무 팍팍 나잖아. 그런 거 말고 좀 간접적인 거 운동이나 취미 모임, 뭐 영어회화 모임을 가가지고 한 7, 8명이서 단체로 사진을 찍었어. 근데 그 중에 한 2, 3명이 남자야. 멀쩡한 애들. 이런 게 딱 전 남자친구가 보기에 상상력이 막 자극되면서 오히려 효과가 좋다는 거죠. 근데 사진 올리니까 바로 차단하던데요.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. 차단하는 건 오히려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좀 남아있다라는 증거라니까.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내 사진이 거슬리는 거고 거슬리니까 괴로우니까 차단시켜버리는 거라고요. 이미 차단 당했는데요. 내가 말했잖아요. 분명히 푼다니까. 저도 와이프랑 이별했을 당시에 제가 차단했습니다. 근데 한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제 스스로 다시 풀었어요. 괜히 궁금하니까 뭐하고 사는지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. 알아요. 뭐 자기 개발이고 운동이고 간에 그냥 밥 한 숟갈 넘길 힘도 없어요.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. 그 마음은요 너무 잘 압니다. 근데 뻔히 보여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직구 속에 틀어박혀 있다 보면요 잡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. 그나마 남아있던 남자의 마음이 확 식으면 어떡하죠? 그 사이에 막 새로운 여자친구 생기는 거 아닐까요? 괜히 초조해지니까 또 연락하고 또 매달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발 뭐라도 하면서 좀 바쁘게 지내시라는 겁니다. 생각할 시간이 없게. 오죽하면 제가 주식이나 코인이라도 하라고 하잖아요.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야. 한 몇백 잃어보잖아? 뭐 재고 뭐고 간에 하루 종일 그냥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을걸? 그리고 뭐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자그마한 변화라도 생기잖아요? 그러면 무너진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 에너지로다가 또 뭐라도 하고 또 뭐라도 하고 선순환 구조를 빨리 만드셔야 된다고요. 결정적으로다가 내 자존감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걸요. 내 자신보다 남들이 귀신같이 알아챕니다. 내 주변에 새로운 괜찮은 남자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를 염탐하고 있는 그 전 남자친구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해당되는 게 뭐 한 2개, 3개까지 그래도 여기까지는요 수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. 재회도 재회지만 이별로 인해 가지고 무너져 내린 여러분 자신부터 빨리 찾으셔야 된다고요. 그럼 지금까지 마선생이었고요. 고맙습니다.